새들의 노랫소리 여기 깨진 붐의 조각을 주워가려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라고 하고요. 공사장에 있으면 집을 짓기 좋은 건축 재료라고 합니다. 밭에 거름인 것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라고 하죠.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임이 있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는 지혜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데이트의 박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림 PD입니다. 네, 저희 또 늘 똑같은 인사법 있죠. 안녕하세요, PD님. 네, 선생님. 네, 반가워요. 네. 저희 일주일 만에 또 얼굴을 뵙게 됐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로 네. 이제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방송 관련된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지금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를 하고 공사장에 있으면 좋은 건축 재료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복지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 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또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또 어르신들하고 직접적으로 뭐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거나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좋은 글이나 좋은 그림이나 뭐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근데 예전 같으면 아마 이렇게 뭐 좋은 글귀다 명언이다라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네. 아마 별로 뭐 귀담아 듣지 않고 눈여겨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뭐 식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르신들께서 좋은 글, 뭐 좋은 뭐 음악, 네. 좋은 시, 글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보내주시면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읽게 돼요. 읽게 되면서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 또 생각을 바꿔보니 또 그래 내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니 이게 또 지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 말씀은 저희 복지관 다니는 어르신께서 저에게 좋은 글이라고 보내주셨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은 상황임에도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네. 이게 너무 정말 네. 차이가 크죠. 네. 그쵸. 때에 맞게 이제 네. 써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네. 뭐 이게 이제 오프닝의 글과 오늘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뭐 같이 뭐 연결된다라고는 뭐 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야기는 좀 지나긴 했어요. 지나긴 했는데 네. 6월 달에 네.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 대회가 있었어요. 5월 31일 날. 네네. 네, 이제 5월 31일 날 있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그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옥천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그날의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네. 취지로 오늘 좀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방송을 하기에 앞서 음. 제가 2002년도에 여기 옥천에 이사를 왔거든요. 오, 네. 네. 이제 그때는 옥천읍이 아닌 그 면 소재지의 시골 마을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면허증이 없었어요. 네. 면허증이 없었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 옥천에 예를 들어서 볼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이 셋과 함께 옥천에 볼일을 보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세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부터 버스를 탈 수 있는 큰 도로까지 걸어서 와서 또 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제 걸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걸어야 되나요? 한 글쎄요. 키로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네. 아마 걸어서 몇 분 정도? 10분 이상은 걸었던 것 같아요. 10분 이상은 걸어와야지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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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그 시내버스 그 터미널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서 내리면 또 이제 옥천에서 또 볼일이 이제 있으면 또 꼭 제가 이제는 볼일을 보기 위한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또 끝나고 나면 이제 볼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버스를 이용해서 다시 네네. 집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무래도 아이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또 아이 셋을 케어를 하면서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긴 네. 했거든요. 네. 그래도 버스를 타고 내가 볼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볼 수 있는 상황은 되게 자유로운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좀 장벽에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왜냐면 집에서부터 버스가 타는 곳까지 걸어와야 되고 네, 또 아이가 셋을 그쵸. 아이 셋을 케어하면서 걸어와야 됐고 또 걸어와서 또 버스를 타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네. 쉽지는 않아요. 그죠. 네, 왜냐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의 높이가 좀 높잖아요, 그죠? 네,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그 신체에 그 아이가 계단을 오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엄마인 제가 이제 아이를 안아서 위로 올려서 또 거기서도 또 아이가 또 이게 보행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또 잘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옆에서 또 뭐 케어를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이용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벌써 한 19년 전의 일이거든요. 19년 전에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람쥐 택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내리는 곳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뭐 어느 일정 거리가 되면은 이제 택시를 이용했을 때 뭐 그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버스가 집 앞에까지 마을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오게 그렇게 바뀌긴 했어요. 지금 뭐 제가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마을 버스가 집 앞에까지 오게 변화되긴 했어요. 오. 네, 변화되긴 해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네. 편해지긴 훨씬, 했죠. 네. 또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접근성도 훨씬 높아지기도 했고. 하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 세림 PD님 그 시골의 버스를 이용하는 주 대상은 누구일 것 같아요? 시골 네, 노인분들. 그렇죠. 노인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그 여기 내려와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뭐 옥천에서 또 학교
뭐 고등학교가 옥천에만 있으니까 네. 또 옥천에서 뭐 버스를 타고 또 각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의 대중교통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맞아요. 네 거의 뭐 한 비율로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되진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70% 이상이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대전에서 이제 옥천으로 오늘 통학하는 그 네. 607번 네. 버스를 자주 애용했었는데 네, 그때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타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저상 버스도 있는 걸로 저도 탑승을 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버스는 그 계단이 높은 버스로 그죠, 되어 그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차량을 이용을 할 때 아무래도 특정 누구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긴 하는데 원래부터 차의 높이는 이러했으니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아이고 우리가 버스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감지덕지하지라는 생각들, 그래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버스가 와주니 고맙지라는 생각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여튼 뭐 대중교통이 이용을 할 때 네. 계단이 있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때 뭐 남녀노소 누구나 이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버스에다가 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상 버스. 그렇죠. 그러면 그 높이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높이를 맞아요. 낮춘다고 하면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버스뿐만이 맞아요. 아니라 기차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러면 맞아요. 이게 뭐 소수의 집단 누구를 위해서 저상 버스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용의 편리함을 느끼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거든요. 유니버셜 디자인? 그쵸. 유니버셜 디자인. 저희 방송에서도 했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 대회가 네. 5월 31일 날 옥천에서 투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23년 6월 2일 옥천신문 이윤 기자님이 이제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기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5월 31일 날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 대회가 있었어요. 네. 네, 좀 시간이 조금 다소 좀 지나긴 해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 한 두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일을 왜 굳이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또한 그와 관련해서 소수이긴 하지만 옥천 주민들의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그 여론광장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보행진 시위를 그날 5월 31일 날 했는데 네. 저도 그때 이제 근무하면서 지금 밖에서 어떤 시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느꼈어요. 네네. 이제 소리로 인해서 이제 제가 체감을 했고요. 네. 이제 그로 인해서 그렇구나. 나가서 보고 싶긴 한데 참여하고 싶긴 한데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해서 네네. 이제 추후에 뭐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그 날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할 수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론광장에 이제 올라와 있는 뭐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들을 보면은 네.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좀 그런 씁쓸함이 먼저 좀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그 전에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네. 아마도 그 당일날 도보행진을 하면서 옥천역에서 출발을 해서 네. 시내버스 차고지 그리고 옥천군 보건소 사거리 그리고 제이마트 사거리 옥천군청까지 해서 도보행진 시위를 네,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도에서 그렇게 도보 행진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차도에서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차량 정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됐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서 차량 경적이 또 울리기도 하고 육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이 비난이 세도이기도 했다.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왔던 네네.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론광장에 대해 그 올라온 글에 보면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또 그 댓글이 있었고요. 또 그와 반대로 또 모두가 편한 저선버스 장애인에게 꿈입니다. 예, 이제 장애인에게 꿈입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여론광장에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여론광장에 올라온 글에 의해서 제가 그 올린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장애인의 40년이 중요하듯 비장애인의 10분도 중요합니다.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40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10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양해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원망과 투쟁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네. 네, 글이 올라왔는데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게 이제 이거는 자꾸 이제 이 올린 분에 대한 글을 갖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이 부분이 맞지 않다 맞다 이 부분이 내 의견과 다르다라고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럼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은 어떤 불편을 끼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운전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 근데 되게 급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을 정해놓고 내가 몇 시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그 도로를 점유를 해서 행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통에 네. 따른 교통 혼잡이 있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론공장에 올리신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급한 일이었는데. 약속을 정해놓은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됐을 수도 있고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40년이 중요하지만 비장애인의 10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반론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왜 시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그분들의 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또 여론광장에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네. 시위 문화가 이제 그대로 인용해서 읽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제가 또 나름 해석하기보다는 그대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읽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시위 문화가 아쉽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쓴 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이렇게 제목은 그렇고요. 제목은 그런데 자 장애인 이동권 시위 거리 행진으로 도로 이용이 불편했던 사항과 이제 뭐 옥천군청 내부의 시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뭐 이제 공무원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10분, 5분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날 이제 시위에 참여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네네. 10분도 못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난리신데 장애인은 30년, 40년을 집에서만 지내야 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애인은 누구에게 욕설을 하면 되나요? 3, 40년 동안 이동도 못하고 시장도 못 가고 일도 못 가고 집이나 시설에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장애인은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저희도 욕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40년 시간과 비장애인의 10분
누가 더 욕을 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40년 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번 시위로 인해 40년 만에 관심이 생기시더군요. 아쉽지만 그대로 읽다면 욕설로. 네. 공무원분들에게 말합니다. 시위 문화 운운한 분 특히 잘 들으세요. 네. 40년간 장애인의 이동에 대해 고민해 보셨나요? 네. 중략하고요. 네. 네. 40년간 장애인을 집에 처박아 놓고 방임한 중간 생략하고 이게 이제 뭐 공무원의 잘못, 장애인의 잘못, 비장애인의 잘못을 떠나서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맞아요. 또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분이 이게 여론광장에 이제 글을 올린 요 문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 또 어떤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저희가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시위를 했다고 해서 시위 도보 행진을 했다고 해서 이게 비장애인들에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또 불편을 끼쳤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날 5월 31일 날 그 이제 옥천군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제 협의문을 지금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옥천군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9일 시행되는 광역 이동 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한 대당 16시간 운행 필요성에 공감한다. 두 번째, 특별교통수단 한 대당 16시간 운행에 대한 예산은 국토교통부, 충북 장차연과 8월 말까지 협의한다. 3. 옥천군은 관내 특별교통수단 모든 차량의 예약 없이 24시 광역 이동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행하고 광역 운행량 추이를 확인하며 차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4. 앞으로 옥천군은 저상버스 예외 노선 심사 시 이제 장애인 당사자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충북지부 등 지역 내 장애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다. 저상버스 예외 노선 배차, 도로 개선과 관련 용역의 연내 실시를 검토하고 용역은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충북지부와 자문하여 시행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 및 시행 방안은 충주시 등의 사례를 수합하여 도입 검토한다. 7. 군수 면담은 6월 내 시행하며 일정은 6월 9일까지 답신한다. 네. 네, 이 내용이에요. 협의 됐던 부분이 이 내용인데, 이제 당일날 도보 행진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이 됐던 부분은 뭐 맞겠죠. 근데 교통 혼잡이 단순히 도보 행진뿐만일까요? 도보행진. 네, 도보 행진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돼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네, 저희 5일마다 장이 열리죠. 아, 맞아요. 네. 5일장이 열리죠. 5일장 열려요. 근데 5일장을 보면은 도로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인도에도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거 갖고 오셔서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장날마다 오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네, 그 도로를 점유해서 네네. 판매하기도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장 서는 날에 되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혼잡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5일 장날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음. 문화예요. 그죠. 네, 음. 아주 오래전부터. 음. 뭐 이 시골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가 살고 있는 천안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장이 서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아요, 맞아요. 네, 장이 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5일장의 문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아주 익숙했던 그런 문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불편은 감수해요. 왜냐면 다수가 이용하니까. 그리고 장난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냥 감수를 해요. 하지만 그날 도보 행진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10분 정도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늦어졌잖아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니네 의견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나랑은 상관없는. 나랑은 일이다. 상관없는 이렇게. 거죠. 나랑은 상관없고 5일장은 나랑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이기 때문에 관습이라고 하는 그냥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정말 이동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너무 비장애인에게 너무 불편을 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협의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협의문 내용에서는 이게 지금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약자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령으로 인해서 네네. 네, 그 뭐 교통약자일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됐긴 했지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콜택시를 이용해요. 네, 이용하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 지금 점점 고령화되어 완전 초고령 지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이게 옥천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도시는 이미 아예 저상버스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오르내리고 내릴 수 있어요. 오르내릴 수 있는데 도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골일 경우가 오히려 더 노인 인구가 더 높은데 그러게요. 오히려 우선적으로 이게 제도화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시골이라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상버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를 타도 저상버스가 편해요. 위험하지 않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누구 특정 우리들만 해줘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들만 이용할 거야. 우리들만 이용할 거니까 우리한테 이거를 배차를 시켜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고 모두가 다 편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 장을 마련한 거예요. 다만 차가 다니는 도로를 점유를 해서 도보 행진을 했다라는 것들은 누구에게는 불편을 감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편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떨 땐 멋을 내기 위해서 내가 예쁜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불편할 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죠. 편함을 추구하느냐 아니야 나 그래도 예쁜 옷을 입을 거야 라고 하느냐 또 편한 운동화를 신느냐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쁜 힐을 신을 거야.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일날 정말 급한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참 그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올지는 모르지만 네. 그 죄송할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어떤 나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요구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여론관계성에 올랐던 말 중에서도 40년 동안 집 안에 있었고 나오지도 못했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10분 참 서운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그 이제 뭐 시간이 지나긴 해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거론을 하는 게
뭐 굳이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여기 옥천신문 여론 광장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그동안 겪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불편함이나 그분들의 그 뭐 답답함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그죠. 모르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불편하고 내가 지금 되게 급하고 어디를 가야 되거든? 근데 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자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데? 아, 그래서 그렇게 나왔군요. 아, 참 내가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고 내가 10분 늦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 역지사지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그 여론 광장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너무 분위기가 약간 솔직히 저 조심스럽기도 해요. 네. 맞죠. 이렇게 어떤 여론 광장은 어쨌든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이거를 꼭 집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속상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상황은 아니었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그 여론 광장의 그 내용들이 어쨌든 공개적인 곳에 올라와 있는 곳이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 저런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또 그와 다르게 나의 의견 또 그 사람의 의견이 이렇구나. 네. 하지만 우리 그래도 40년 동안 정말 집 안에만 있었던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이웃쯤에 한번 더 생각해 보자. 같이 역지사지 마음. 네, 역지사지 마음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악 듣고 올까요? 네. 어제 지금 그건가요, 바로?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할까 세림 PD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 얘기 저 얘기 사적인 얘기 공적인 얘기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좀 되게 민구스럽긴 한데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네,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생일이었는데 네. 어제의 그 뭐 있었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러면 저도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세림 PD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뭐 공개적으로 제 생일이다라고 지났어요. 이제 지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 세림 PD님의 좀 노래를 듣고 싶어서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네. 축하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하면은 네. 기꺼이 받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네. 세림 PD님과 조이가 같이 부른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런가요? 네. 네, 세림 PD님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제가 네. 그 조이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앞에서 생신 축하 노래 먼저 부르고 일이라고 조이 해주세요. 노래 네. 불러도 될까요? 그런 건가요? 네. 네. 생신이 아니고 생일로 정말요?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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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를까요? 저 노래를 못 부릅니다.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정쌤 생일 축하합니다. 초 부르세요. 아. 없지만 소원 비셨죠? 아니 안 빌었는데요. 비르셔야죠. 네, 빌을게요. 네, 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합니다. 노래 빨리 틀어주시죠. 네, 이번 노래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착한 공과 그대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라라라라 라라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착한 공과 그대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너무너무나 행복해. Happy birthday to you. 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아주 네. 상큼한 목소리로 생일 축하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힐링됐습니다. 네, 제 생일도 아닌데 제가 네, 생일 얘기는 그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어떤 똑같아요. 코너 구분 없어요. 아 그런가요? 코너 구분 없이 계속 저희가 일부 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요 내용도 여론광장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네. 네, 이것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요 내용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두가 편한 저상버스 장애인에게 꿈입니다. 라는 또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분의 이제 필자의 경험으로는 저상버스는 모두가 편한 버스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도시는 거의 저상버스인 것 같아요. 대전도 그런가요? 대전 저상버스 많이 탔던 많이 것 있죠. 같아요. 네. 네. 버스입니다. 예, 중략하고요. 네. 유럽의 기차와 시골 버스를 직접 타보세요. 이제 이분의 이제 경험인 거예요. 필자의 경험인 네네네.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접 기획하고 코스 잡아서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주셨어요. 네. 네. 자, 이제 유럽의 교통 체계는 기차에서 앱으로 이제 어디 가는 버스가 20분 후에 도착한다고 알려준대요. 네. 그래서 1번 트랙에서 기차에서 내리면 계단이 없대요. 바로 역광장으로 나온대요. 오. 네. 그리고 역광장에서 버스는 타는데 모두 저상버스인 거예요. 좋네요. 네. 그리고 저상버스는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용 오르기 장치가 없습니다. 와. 네. 그냥 지하철처럼 버스 바닥과 경계석이 같은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하철 딱 타려면 문이 열리면서 네 맞아요. 네, 그 대기하고 있는 곳과 높이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느 구간은 좀 그 거리가 좀 넓어서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맞아요. 안내를 하는 그런 맞아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유아차, 휠체어 타는 문은 지하철 양쪽으로 열린대요. 이제 그곳은 그러니까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뭐 오른쪽 문, 왼쪽 문이 이제 열리는 구간이 따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자전거, 유아차, 휠체어 타는 문은 지하철 양쪽으로 열린다고 하고요. 또 공항에서 시골 마을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장애인 뭐들이 이동 못하는 구간은 없다.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장치, 기계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교통 시설이다. 네. 오. 이제 필자의 경험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유럽을 가보지 못했고 유럽에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튼 필자의 경험으로 이 이야기를 글을 올려주신 거니까 네. 이제 경험이니까 맞겠죠, 그렇죠? 맞겠고 저희도 한번 이 이제 글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같은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이동에 있어서 제한이 많지는 않겠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옥천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맞아요. 네. 저상 버스가 있다고 해도 이게 뭐 대중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대, 두 대 이 정도 이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기사를 쭉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기사 내용의 이제 일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휠체어 탑승 가능 시내 저상버스가 단 한 대뿐인데 이에 당사자 충분한 협의 없이 시내버스 예외 노선 승인한 옥천군. 네. 지난 4월 옥천군이 발표한 저상버스 예외 승인 노선이래요.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촌 지역 장애인들의 수건인 저상버스가 도입될지 기대가 모였지만 올해 옥천군은 좁은 길, 과속 방지턱, 급한 도로 경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노선을 대폐차 시 저상버스의 의무 도입 규정으로부터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네, 이제 군의 입장에서 십수년 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하다며 이제 이야기를 했긴 해서 기본권을 유예시켜 왔는데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대전으로 향하는 607번 버스 한 대, 그리고 면 단위로 오가는 버스는 없다. 한 대인 거네요. 네네, 그러면? 대전으로 가는 그 버스를 제가 탄 기억이 있어요. 네, 저상 저도 버스를. 자주 네, 가요. 굉장히 쾌적했고 높이가 올라가는 높이가 그 도로와 같다 보니까 네 타는데도 어려움이 없었고 굉장히 편하다, 좋다. 옥천에도 이렇게 저상버스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한 대였군요. 그러게요. 네, 한 정말 대였어요. 없네요. 네. 그러면 아까 그 협의문에 있어서도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갖고 그게 좀 뭐 배차 시간 이용 시간이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지금 현재는 그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이분들에게는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인데 운행 제한도 있고 또 예약 없이는 또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제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그 제도를 좀 완화해서 좀 편하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옥천에서 대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한 대가 있긴 하지만
한 대가 언제 배차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607번을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여러 장벽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 장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연 휠체어를 이용한 상황에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은 당연히 못하죠. 네, 맞아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저도 저성버스를 이용하긴 했지만 굉장히 편리했고 편했고 안전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게 좀 확대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처럼 이용하는 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에게 특권이다라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거는 누구나에게 맞아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니네 소수의 의견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실 수가 없어라고 이제 해요. 근데 최근에 농촌 같은 경우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맞죠. 농촌에는 그러니까 농촌에는 어르신들만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일을 보기 위해서 외부로 나간다고 했을 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다 버스도 없애야겠네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너네 그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너네 소수의 의견이야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농촌에도 사람들이 많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버스도 폐지시켜야 되나? 이런 논리랑 비슷하다고 봐요. 좀 극단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시골에 계신 분들도 교통 약자인 거예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천읍에 대부분 어떤 상권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면 소재지에 다양하게 인프라를 형성해서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더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러지 말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옥천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일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지금은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라고 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저렇게 도입대 근처에 길을 좋게 만들어 놓고 그게 주차장으로 뭐 소수이긴 하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소수의 의견이라고 이거를 배제하고 관심 없이 바라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일인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또 저희 자녀들도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 한 가정을 꾸릴 거고 아이를 낳을 거고 그냥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누구나 또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또 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 생활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는 저 사람들의 일이야, 저 사람들의 몫이야, 저 사람들의 문제야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옥천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네,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이 해결이 될까? 이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까라는 취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서 모든 것들이 어떤 누구의 욕구를 다 수용한다는 것 자체는 참 힘든 문제이겠죠. 그렇죠? 네.
문제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접점을 만들어 가면서 좁혀갈까 이런 고민이 필요할 거. 당연히 고민은 하고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 광장에서 니네 잘못이야. 니네 한번 이렇게 해봤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니네 그거 좀 참지 뭘 그렇게 이렇게 논쟁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될까요? 그때 참 불편했습니다. 참 생각해보니 참 속상하네요. 네, 생각해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좀 이런 식으로 잘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말은 쉽기도 하고 우리가 뭐 모든 게 문제가 없이 긍정적으로 잘 이뤄간다라고 하면은 네.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이상적인. 네 이상적인 네.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 기사를 통해서 또 기사에 대한 그날에 뭐 결의 대회 때 있었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저희가 성숙된 우리가 또 시민으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오늘 방송 좀 저상버스 관련된 이동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마지막 노래 듣고 네,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네이비 쿼카의 Summer Dance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옥천에서 이원 가는 길, 이원에서 옥천 가는 길. 때는 바야흐로 네 2004년. 제 막내 아이는 4살, 둘째 딸아이는 6살, 큰아들은 8살. 막내는 등에 업고 둘째는 손을 잡고 잠에서 덜 깬 큰아이는 우연하게 앞장서서 갑니다. 새 아이와 불안하게 하차 준비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버스 기사님은 조심조심 서행 운전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높은 버스 계단은 우리에게는 그저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2023년. 변한 게 있을까요? 네, 저상버스가 한 대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 지역이 아닌 옥천에서 대전 가는 길.